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4일 NK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 이 공동 개최죠. 이 행사를 남북이 하자고 하는 우리 제의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몇 주일째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좀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들이 3.1절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만큼 이렇게 떠들어대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남북이 정말로 3.1절 이 100주년 그 뜻깊은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할 방송 제목은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 행사 결심 못하고 있는 김정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죠. 북한이 지금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우리 정부까지 가세해서 이 3.1절 100주년만큼은 우리 남북한 공동으로 개최하자. 우리 민족이 있고 또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3.1절만큼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 한거의 정신 그리고 불복의 정신, 끝까지 싸우는 그런 투쟁의 정신을 우리가 남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적 분위기로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국제사회에 주는, 특히 일본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자고 공동으로 이제 제안을 했죠. 좀 말이 좀 틀린다마는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3.1절 이 공동 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신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마이동풍입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물론 3.1절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삼 고심하겠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 민족끼리 때는 그렇게 목에 핏대를 놓아가지고 과대고 또 미군 철수에 대해서 남한의 좌파 용공 세력들을 그렇게 부추기고 또 남북의 화해와 평화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연불처럼 토하던 북한, 이 3.1절에서는 왜 이렇게 끙막혔느냐 이거죠. 이게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 내에서 그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3.1절을 어떻게 인식시켜 왔느냐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 교육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신화처럼 믿고 있는 3.1절에 대한 인식이 그게 우리가 풀어헤쳐야만이 좀 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1절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죠. 저도 사실은 북에서 들었던 3.1절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세뇌, 그것과 또 남한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이 3.1절의 본질, 투쟁의 어떤 과정들, 거기서 얻어진 결과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서로 섞이다 보니까 저 자체도 약간씩 핸둥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일제히 무단 통치라고 할까요? 북한 말로는 무단 통치, 그리고 문화 통치라고 하죠. 이런 무단 통치, 문화 통치에 질릴 대로 질린 우리 조선 민족, 그리고 총독부까지 차려서 우리 민족의 성씨까지 없애고 우리 말을 없애고
그리고 엄청난 우리 조선의 모든 자원부원들 그 오곡들을 다 털어가고 그 조선민들을 정말로 끝없는 노예와 질곡에 몰아버린 일제에 대한 일본 군국제, 일본 식민지 통치사들에 대한 대중적인 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이제 그거는 다 인정하죠. 그런데 다만 이 3.1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그 원인으로 그게 발발됐으며 이 과정에 참여한 그 전개 과정들이 어떻게 돼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자기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남북한이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명백히 이렇게 밝히고 아마 가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연불처럼 애우는 평화와 협력과 그리고 민주 공동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황당한 일들의 그 좀 무서운 그 흉계와 그것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로서 좀 준비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 지금 텍스트를 화면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일단 3.1절이라고 하는 것을 남과 북이 이걸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이걸 뭐 3.1절이라고 아주 간략해서 부르고 있는데 북한은 196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 민족해방투쟁사라고 하는 그런 저서, 이 저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을 3.1인민봉기라고 이렇게 명명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59년조 소위 유일 사상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요, 남쪽에서 간 여러 가지 여러 아주 많은 사학자들과 그리고 지식인들이 올라가 가지고 북한에 처음으로 우리 조선의 어떤 장관 역사에 대해서 책으로 표현해 왔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남았는데 60년 주체 사상 체계를 확립한다면서 그 여기서 올라간 남쪽의 그 지식인들을 전부 다 간첩 그리고 민족 반역자 이런 걸로 이제 다 칼부림해 가지고 그들을 다 매장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괄할 수 있는 이런 사학자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60년 이후로 결국은 황장엽과 같은 그리고 결국은 이제 꼬리를 내리고 김정은한테 결국은 붙어서 기생하기로 작정한 이런 사학자들이 모여서 조선 통사 33건입니다. 33건의 책, 그리고 조선 전사 이거를 갖다가 써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이 3.1절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랑 이 물을 섞지 못한, 마음을 섞지 못하고 행사도 같이 못하게 된 그 중요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언젠가 뭐 이렇게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에 준해서 단편적인 기억을 가지고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뭐 명백한 어떤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인용을 하겠고요. 이제 그 인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요 동영상이 끝나고 제가 요약본을 만들 때 그 출처를 다 이제 올려놓고 텍스트도 설명에다 올리도록 하겠으니 이게 그 제가 요약본을 만들어 올리면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이 3.1운동
봉기에 대한 그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3.1 운동 봉기가 일어났냐. 이것은 북한의 어떤 말로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에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제의 문화 통치 이것이 강화돼 가지고 이제 더는 살려야 살 수 없음을 느낀 정말 그 마지막 갈 때까지 간 우리 조선민족의 총체적 울분이 표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사회 정치 운동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말로는 세 번째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정말로 키포인트입니다. 북한이 정말로 여기에 3.1 운동 이 100주년 남북 공동 행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원인, 첫째는 바로 그들이 3.1 운동에 대해서 그들은 그 3.1 운동을 직접 일으키고 그것을 지도한 그런 핵심 리더십이 누구냐? 그걸 바로 이 김정은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에 의해서 3.1 운동이 조직되고 결국은 포약고에 불이 달린 것처럼 삼천리 온 강토에 번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문헌 출처가 있는데요. 이 조선 그 통사가 있습니다. 조선 통사. 여기에 그 제2장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919년대에 벌어진 이 반일 독립운동으로서의 반일 무장활동, 그리고 독립군들의 그 군사적인 저항, 그리고 사회 정치 운동, 이런 것들이 3.1 운동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평양의 3.1 운동은 그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 일찍이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반일 독립운동의 믿음직한 거점의 하나로 꾸려 놓으신 평양 숭실학교의 애국적 청년 학생들, 평양에 있는 애국적 청년 학생들이 주동이 돼서요, 120쪽에 딱 써 있습니다. 주동이 돼서 벌어졌다, 촉발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선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3월 3일에 만경대 시위에서는, 만경대 어딘지 알죠? 김일성이 그 태어난 곳이라고 하죠. 만경대 시위에서는 경례하는 수령 김일성 그 원수님과 그리고 정석담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8살 되시는, 김일성이 8살 되시는 어리신 몸으로 거적적인 반일 봉기 대회에 참가하시어 포통문까지 걸어갔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하면 우리 아마 역사책의 학생들은 다 알고 있겠는데, 그 33인의 애국지사, 이거는 정말, 이건 어떻게 그 지울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뭐 왜곡할 수도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평양의 조선 통사와 그리고 조선 전사, 조선 해방운동사,
포함해서 그 어떤 책에도 33인에 대한 거론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33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부르주아 민족운동 상층 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민족운동 상층 대표들. 그리고 이 세 명의 활동이가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3.1운동 봉기의 발원지 그리고 중심지가 평양이었느냐 아니면 서울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평양이 3.1운동이 일어난 발원지이고 평양에서부터 3.1운동의 봉기가 퍼져나갔고 그 중심에는 김영직이 있으며 김일성도 거기에 참가했으며 그리고 서울에서의 3.1운동 봉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평양에서보다 좀 더 뒤늦게 맞습니까? 저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서울에서는 평양에서보다 좀 뒤늦게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이 부르주아 민족운동 상층 분자들이 투항주의적인 행동을 박차고 반일 항쟁에 떨쳐나섰다. 예, 조선 통사 123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 60년 전까지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60년 전까지 남한의 인텔리들이 올라가서 또 역사학자들이 올라가서 쓴 조선 반일 운동 연구, 해방사 연구 이런 책을 비롯해서 다수의 그때 책까지만 하더라도 3.1운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이야기들 역사 있는 그대로 썼는데 이 사람들 다 이제 목치고 나서 60년부터 주체를 세운다고 하면서 전부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누구든지 뭐 우리의 어떤 변함없는 역사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뭔가 3.1운동 하면 이건 김정은의 증조할아버지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김영직이 주도했고 숭실중학교에서부터 불씨가 터졌으며 청년 학생들이 그 중심에 서 있고 평양에서 터진 불은 나중에 서울에 이제 다 졌는데 33인에 대한 걸어놓고 그거는 민족주의 그런 상층 대표들의 투항주의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결국은 서울은 늦게 일어났다. 그리고 김일성도 앞장서서 어린 8살의 나이에 보통무까지 걸어가면서 한 이 거대한 우리 민족이 울분의 총분출 이 3.1 인민봉기는 그 밖에 개별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영직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애삼촌인 강진석 뭐 누구 해서 김일성 가계를 갖다가 전부 다 3.1운동의 핵심 멤버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조선 뭐 신간예를 비롯해서 제가 이제 3.1 남한의 제대로 된 3.1운동 역사 소사에 대해서 좀 더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알고 있는 그 애국지사들은 싹 빠지고 그 대신 뭐냐면 김영직이 만든 조선국민회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정말로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활동력이 전 조선을 통괄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는가요? 예, 아마 역사학자들께서 저희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기에 좀 댓글들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북한도 3.1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에게 준 엄정한 우리 민족의 어떤 한거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뭐 우리랑 뭐 별로 차이가 없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보는 역사관은 철저히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전제하에서, 그리고 평양 중심의 3.1운동, 김영직과 그가 조직한 조선국민회가 일으킨 3.1운동으로 이게 완전히 고착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주 그 볼륨 있고 권위 있는 조선 통사 33건에 달하는 조선 전사에 이게 빼곡히 수록돼 있고, 이걸 가지고 학생들 2천만 원에다가 교양을 시켰는데, 만약에 우리가 남북 간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나 뭐 기념행사를 그 공동 개최한다면 그 역사의 그 변함없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남쪽의 아마 대표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금세 자기들 얼마나 역사를 왜곡했는지 북한의 뭐 전 주민을 향해서 대상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자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그 우리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같이 동행하는 그런 파트너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남측 인사들의 연설을 듣는 그 행사 참가자들, 이런 참가자들은 굉장히 우혹의, 그리고 귀를 아마 파낼 거란 말입니다. 난 저렇게 안 배웠는데 저 사람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게 또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북한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북한이 세습 통치 체제의 그 핵심의 기둥, 핵심 기둥을 이거 뿌리채 흔드는 매우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 역사를 김일성 중심으로, 또 김일성 가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 남북조선의 가장 그 정통성 있는 정부의 정통성이 있는 체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필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자신들의 그 가장 아픈 데를 찌르는 이런 것이란 말이죠.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물론 이번에 뭐 우리 남쪽에서 북한의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자라고 제창하고, 또 청와대까지 나서 그런 제안에 가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고려보다는 어찌어찌 이거 계기가 하나 있으니까 뭐 이것도 좋겠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완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그의 가장 그 폐부를 찔러 가지고 그들이 그 지금까지 날조해온 그 모든 것의 역사를 갖다가 대해부하자는 아주 지대한 목적을 가지고 3.1절을 우리 하자라고 하면서 북한이 갖다가 조인다라고 하면, 저는 100번도 정말 그 쌍수도로 한영을 하겠지만은, 이게 3.1절을 공동 개최하자고 했을 때 북한이 어찌 나올지도 생각도 예상도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좋은 거라는 식으로 북한에다가 이렇게 3.1절 100주년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청와대 안에는 북한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말이죠. 근데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북한에 뭐 2번, 3번 가서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뭐 지도자를 나는 정말 무한히 존경합니다라고 해놓고, 지금도 뭐 미국의 대북 제재가 끝나면 막 북한하고 손잡고 뭐 평화의 길, 교류협력의 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왜 지금에 와서 그 아픈 데를 갖다가 찔러가지고 북한 하여금, 김정은을 하여금 발끈하게 나서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뭐 그 건더기가 없어가지고 북한에 뭔가 이 아주 한심을 사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도 뭔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어떤 의미들을 보내고,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더 빛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게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 행사를 제안했다면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 대한 포착, 북한이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한 우리 조그마한 어떤 기본적 이해도 없이 그냥 함부로 찌르는, 예? 그런 거 우리 북한에서는 도깨비 기아장 번지듯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도깨비 기아장 번지듯이 그냥 막 벌컥 뒤집어 대면 그게 무슨 전문가 집단이고, 예. 그게 뭐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를 총괄한다고 하는 이런 전략가들의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의지가 어떻고 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까지 나서가지고 3.1절 100주년이 중요하니 우리 공동으로 목소리를 합해서 일제를 규탄하고 우리 민족의 기계를 좀 높입시다 라고 아무리 졸라봐야 북한은 자기들의 가장 핵심적 아킬레스건,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그 3대 기둥을 갖다가 허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공동 개최에 그렇게 호락호락 응하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꾸 뭐 합시다 이게 졸라대니까 북한이 그때는 아마 연설문까지도 다 검열마치라고 할 겁니다. 당신들 우리 조선 전사, 조선 통사를 읽어봐라. 이게 3.1운동의 우리가 기본 정신이 아니냐. 그것을 벗어나는 한도의 이야기를 하거나 너무 뭔가 이 사실에 준한다고 하면서 우리 북한 뭐 소위 그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 그 후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지라. 이따위 식으로 아마 그 엄포를 놓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남측 인사들이 입에서 가장 좋기는 김영직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그 아버지도 3.1운동에서 매우 핵심적인 리더였다,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김일성도 어리신 나이에 3.1운동에 참가해서 보통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든지, 뭐 이따위 식의 발라맞추는 이야기, 그들의 그 역사 왜곡에 같이 훈수를 두는 쌍수를 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 행사는 북한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해도 그들이 그 행사를 해서 얻어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들한테는 3.1절의 정신을 같이 기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계를 드높이고 정말로 같이 하나 우리 민족끼리가 돼서 나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잘 아시지만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그 향기가 나고 누군가 봐도 그게 이제 뭔가 이게 그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뛰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어들을 구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쪽을 압박하고 남쪽을 거머쥐고 우리 남쪽에 그 자기들이 멋대로 지고 흔들려고 하는 그 자기들의 정말 그 더러운 그런 술책을 미화하고 분식할 수 있는 이런 그 용어로 지금 찾아서 쓰고 있는 것일 뿐, 그리고 우리 그 남한에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남한 어떤 뭐 군사력, 완강한 방어선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남한 경제를 수탈하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갖다가 다 쪼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술책에 북한은 남한을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도 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족같은 놈들이 지금 우리 그 남북한이 어떻게 마음을 합치고 남북한이 정신을 합치고 남북한이 이념을 합쳐서 3.1절 정신의 기초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수권의 통일로 가져가자면 3.1절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일단 사례로서 이렇게 전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드린 이야기의 토대에서 토론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